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90쪽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다른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팔각형이 나와 있네요. 원과 겹쳐서 그린 팔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가 거의 비슷하다. 자, 여러분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다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날개를 펼쳐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91쪽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3학년 때 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은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그린 선분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2배 하면 원의 지름이 됩니다. 네, 이러한 원의 구성 요소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5학년 때 배운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름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한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92쪽입니다.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자, 원주란 무엇일지 우리 밑에서도 배우겠지만 원주는 원의 둘레를 말합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와 지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1번, 슬기와 지혜가 놀이동산에서 대관람차를 보았습니다. 원의 둘레를 알아봅시다. 자,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는 얼마쯤 될까요? 여기에 탔다 라고 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려면 자, 대관람차가 원 모양이니까 원의 둘레를 알아야 할 것 같아. 자, 여기 대관람차를 보니까 원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총 3개의 원이 있는데요. 각각의 지름과 둘레를 살펴볼까요? 네,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고 원 위에 2점을 잇는 이 선분이 바로 지름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 두 번째 원의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만큼이 되겠고, 세 번째 원의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원의 지름이 커질수록 원의 크기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물음을 살펴볼까요? 1번, 대관람차의 지름과 둘레를 살펴보세요. 네, 지름은 이만큼이고 둘레는 이렇게 원의 둘레가 되겠죠? 각각의 둘레가 이만큼이다. 자, 그 다음 대관람차에서 볼 수 있는 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 원들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네, 그리고 한 원에서 지름과 반지름은 무수히 많다는 공통점도 있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공통점은 원의 모양이 같다. 원의 지름과 반지름이 무수히 많다. 지름과 반지름이 무수히 많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은 원의 지름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다르다, 또 원의 지름이 다르다, 원의 반지름이 다르다 등등이 있겠습니다. 원의 지름이 다르다. 또 원의 크기가 다르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원의 지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원의 지름은요. 원 위에 2점을 지나는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바로 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원 위의 2점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원의 지름이다.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름과 둘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지름이 길어지면 둘레도 네,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아래를 볼게요. 원의 둘레를 앞으로는 원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원의 둘레이다. 자, 93쪽으로 넘겨봅시다. 네, 2번과 3번에서는 원의 둘레를 구해볼 텐데요. 근데 원의 둘레는 곡선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서 원의 둘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알아볼 다각형은 정육각형이고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을 비교해 봅시다. 네, 여기에 지금 원이 있고 그 안에 내접한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 근 선분이 바로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1cm입니다. 1cm. 자, 그러면 원의 지름은 2배니까 2cm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의 지름은 2cm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은 길이를 가진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자, 정육각형의 둘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총 몇 cm일까요? 6cm겠죠? 자, 그럼 여기 수직선에다가 6cm까지 표시를 해봅시다. 6cm까지 이만큼이 바로 정육각형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정육각형의 둘레. 자, 그러면 물음을 살펴볼게요. 1번,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반지름의 몇 배일까요? 반지름은 지금 여기까지 1cm가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배가 되겠네요. 반지름의 6배다. 자, 다음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몇 배일까요? 자, 지름은 이만큼인 2cm였으니까 1배, 2배, 3배, 총 3배이다. 자, 그러면 원주와 정육각형의 둘레를 비교해보세요. 원주가 무엇이었죠? 원의 둘레였죠? 원의 둘레.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원의 둘레의 안쪽에 정육각형의 둘레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보면, 자, 여기에 요렇게 정육각형의 둘레의 한 부분이고, 또 이 바깥쪽으로 원의 둘레가 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A와 B 중에 이 직선으로 가는 게 더 길까요? 아니면 곡선으로 가는 게 더 길까요? 네, 당연히 요 위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가는 것이 더 길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원의 둘레, 원주가 되겠고, 이 아랫부분 직선이 정육각형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원주가 더 길까요? 아니면 정육각형의 둘레가 더 길까요? 네, 원주가 더 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별표 2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3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원의 지름의 3배다. 그러면 원의 둘레, 원주는 무엇보다 길다? 원의 지름의 3배보다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써볼게요.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 길다. 이렇게 별표 3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 길다. 자, 그러면 아래를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을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원의 바깥쪽으로 정사각형을 이렇게 외접한 모양을 봅시다. 자,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한 점까지의 거리고, 원의 지름은 이게 이렇게
2배가 되겠죠. 자, 1번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몇 배일까요? 자, 원의 지름과 똑같은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자, 원의 반지름이 1cm였고 원의 지름이 2cm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개면 2cm가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8cm가 되겠네요. 자,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봅시다. 아래쪽에다가 정사각형의 둘레. 자,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몇 배일까요? 자, 지름이 2cm니까 1배, 2배, 3배, 4배, 총 4배이다. 자, 원주와 정사각형의 둘레를 비교해 보세요. 자, 정사각형의 둘레는 지금 뭐랑 똑같습니까? 원의 지름의 4배랑 똑같죠? 여기다 써볼게요. 원의 지름의 4배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모서리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확대해서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직선과 직선을 더한 것이 더 길까요? 아니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부분이 더 길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것이 더 짧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더 길다. 자, 이게 바로 이 직선으로 가는 방향이 정사각형의 둘레이고 이 지름길로 가는 방향이 원의 둘레이다. 그러면 원의 둘레보다 정사각형의 둘레가 더 길겠죠? 자, 원주는 원의 둘레니까 정사각형의 둘레가 더 길다. 자, 그러면 원주는 뭐보다 길다? 원의 지름의 4배보다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별표 3개 치고 한번 써봅시다. 원주는 지름의 4배보다 짧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4배보다는 짧다라는 것을 알았네요. 자, 그러면 아래에다 정리해 봅시다. 원주는 지름의 약 몇 배인지 정리해 볼까요?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 길고 4배보다 짧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배운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한마디로 나타낸 것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 길고 4배보다 짧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자, 여기까지 다 푼 친구들은요, 수학 익힘책 61쪽에 확인학습부터 63쪽까지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